이재명 수사는 뭐 이대로 그대로 쭉 놔둬도 탄력으로 지금 기소와 뭐 구속, 영장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수백억 원을 권순일에게 로비를 해서 그것이 바로 사법농단이 아니게 무엇이냐.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먼저다. 제가 어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권순일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네, 또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대법관 권순일은 서초동 이발사였다 하는 얘기. 참 뭐 이렇게 아주 촌철 같은 얘기가 제가 제목으로 다뤘습니다. 그때 마침 또 제가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역시 이렇게 궁금하는 내용은 역시 보게 마련이다 하는 얘기를 제가 다시 봤는데요. 그런 권순일, 수사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미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재명에 파묻혀서 권순일은 지금 안 보이는 것이냐 하는 얘기인데요. 그 내용을 짚은 그런 칼럼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 제가 궁금한데요. 바로 이재명보다 권순일 수사가 우선돼야 된다. 먼저다. 최민우 중앙의 정치부장 지금 상황이 어떤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럼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정치인은 토론회 등에서 난감한 질문을 받았을 때 대충 뭉치는 게 아니라 아예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적극적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이 있으며 둘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일깨워준 이는 바로 64살 권순일이다. 2년 반 전 대법원 판결에서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TV토론 때 이렇게 자기 형 강제 입원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권순일이 그것을 뒤집는 논리로 거짓말에도 적극적 거짓말과 소극적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 회개한 논리로 이재명을 결국은 이렇게 아주 구렁텅이에서 사지에서 살려낸 거 아닙니까? 앞서 이재명은 2018년 경기지사 TV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이 친형 정신병원 입원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었기에 2심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여기까지는 다 여러분들 아시죠? 하지만 2020년 7월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그러니까 2심이 잘못됐다. 다시 재판하라 하고 대법원에서 2심으로 다시 공을 떠넘깁니다. 그 한복판에 바로 권순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TV토론에서 돌발적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에 거짓으로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소극적 거짓말은 거짓말이 아니다라는 기적의 논리였다. 유죄 무죄 의견이 5대5로 팽팽히 맞선 상황에서 선임인 권순일 대법관의 의견이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참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그때 그 일만 생각하면 아주 좀 이걸 소개를 하는 제가 지금도 이제 이렇게 울분을 참지를 못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칼럼은 이어집니다. 이를 확대 해석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본인이 자발적으로 마시면 처벌되지만 남이 따라준 술을 억지로 마시면 봐줘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판결은 위태롭던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극적으로 부활시켰다. 부모를 빼고 이재명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순일이라는 비아냥이 그래서 나왔다. 부모를 빼고 이 대표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바로 권순일. 이 무렵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권순일이 대법원장이 될 거라는 추측이 무성했다. 이듬해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면서 재판 거래로 의심을 할 만한 정황도 하나둘 드러났다. 바로 50억 클럽이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이재명 무죄 판결을 전후해 동양 지인이라 가끔 전화하는 사이였던 권순일 대법관을 8번이나 대법원 청사로 찾아가 만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특히 해당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처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김 씨는 권순일을 찾아갔다. 바로 대법원의 전원 합의체 판결이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 그러니까 딱 그것만 봐도 어떻습니까?
권순일을 찾아가지고 부탁을 한 것이죠. 부탁을. 이재명이 베푼 특혜로 수천억을 챙긴 김만배가 권순일에게 로비를 했고 그 결과 이재명 무죄라는 답례품이 돌아온 게 아니냐는 재판 거래로 볼 만한 합리적 의심이 구체화되는 순간이었다. 또한 권순일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직을 맡아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 매월 1,350만 원을 받았다. 참, 그들의 이 이권 카르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끈끈합니다. 12개월 동안 매월 한 달에 1,350만 원을 받았다. 이 정도 사실관계만으로도 나라가 발칵 뒤집힐 법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권순일을 비공개로 2차례 소환하는 데 그쳤다. 그 흔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양승태 사법농단이 터졌을 때 정의를 부르짖으며 시도 때도 없이 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던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침묵했다. 사법농단 폭로자 즉 피해자라는 타이틀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었던 민주당의 이탄희 이수진 의원도 모른 척했다. 이탄희는 경기도 용인, 이수진은 바로 이 나경원을 쓰러뜨린 서울의 동작이죠. 동작을. 재판 거래에도 착한 재판 거래가 있는 모양이라는 지적도 그래서 나왔다. 최근엔 증언까지 공개됐다. 남욱 변호사가 2021년 10월 검찰에서 김만배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을 권순일에게 부탁해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고 남욱이 진술했다는 것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이 사안을 철저히 뭉갰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죠.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규명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여전히 뜨뜻미지근하다. 검찰은 대장동 본류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순일 재판거래 의혹은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위중하다. 사법부 신뢰를 송두리째 흔드는 국기문란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이를 방치한다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진실의 법정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경시하는 풍조는 계속될 것이다. 공교롭게도 권순일을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세간엔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시선도 당연히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권순일 수사는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공교롭게도 권순일 비롯해 박영수 전 특검, 김순환 전 검찰총장 등 대장동 50클럽 수사는 답보 상태다. 말미를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세간엔 윤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수사를 못하는 거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권순일 수사는 무엇보다도 시급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지금 칼럼에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번 칼럼은 논쟁적인 칼럼이지만 이재명은 뭐 지금 거의 수사가 다 한 8할 이상은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 7개의 별건 수사가 쭉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수사는 뭐 이대로 그대로 쭉 놔둬도 탄력으로 지금 기소와 뭐 구속, 영장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요. 그것보다도 사법농단이 바로 이게 사법농단이다. 김만배가 이재명의 이런 특혜로 얻은 수백억 원을 바로 권순일에게 로비를 해서 결과적으로 대법원에서 7대5로 뒤집히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사법농단이 아니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사법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라도 권순일 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얘기 저는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